한국은 이제 끝이다. 최근 일본 아이돌이 미국 대형 오디션 방송에 나와 성공적인 무대를 펼치자 일본인들은 열광하는 동시에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진출에 성공했다는 일본의 황당한 주장. 이에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 한국인 교수가 참다 못해 그들을 참교육했다고 하는데요. BTS, 블랙핑크를 필두로 많은 K-팝 가수들이 세계를 무대로 하여 종횡무진 중인데요.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국에서도 K-팝 가수를 자국에 초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죠.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한류의 인기. 그런데 이런 한국을 질투하고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나라가 있었으니 네, 맞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세계에 초점을 맞춰 곡을 만든다며 자국의 문화적 깊이가 전혀 없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어떻게든 세계로, 특히 미국에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꿈이 이루어졌다며 환호했는데요. 미국의 초대형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 그곳에 일본에서 칼군무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래비스 재팬, 통칭 토라자라 불리는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들의 무대와는 상관없이 한국을 언급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토라자는 2012년 결성된 그룹으로 현재 멤버는 2017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경력이 있는 그룹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일본의 그 어떤 가수보다 미국 진출을 소망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노래에서도 알 수 있었죠. 토라자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의 제목은 꿈을 할리우드입니다. We go to Hollywood. 해당 곡에 나오는 가사로 곡은 할리우드라는 꿈의 스테이지로 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자는 자신들의 곡 내용처럼 정말 미국 무대에 서서 노래하게 된 것이죠. 이 같은 만화 스토리에 일본인들은 드디어 K-팝을 잡았다며 열광했는데요. 무대는 성공적이었고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라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라자가 나온 프로그램의 해당 무대는 유튜브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인기 동영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미국 심사위원들이 극찬했다며 언론 플레이도 활발히 진행했죠. 하지만 토라자는 일본 무대에서 거의 해본 적도 없는 라이브 무대를 진행한 터라 K-팝 가수들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토라자가 초청받지도 않은 미국 프로그램에 도전자로 나가 염원하던 무대에 선 것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K-팝에 익숙해진 해외 네티즌들은 다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끔찍했어. 이번 시즌에 잘 쓰여진 대본 중 하나였다. 그들을 K-팝과 비교할 필요 없어. 라며 다들 정신 차리라고 댓글을 달았죠. 이에 일본 네티즌은 미안하지만 J-팝이 K-팝의 원조거든.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직접 얘기했다고. 일본다움을 잃지 않고 성공한 우리들이 자랑스럽다라며 한류는 일본이 원조라느니 자신들의 성공은 다르다느니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초반에는 해외 네티즌들의 솔직한 댓글이 달렸지만 지금은 일본 네티즌들이 중복 아이디를 통해 영어로까지 댓글을 달며 물타기를 하는 중입니다. 특히나 K-팝 얘기를 꺼내면 발작하면서 일본이 원조라고 우기기 바빴죠. 이러한 일본 네티즌들의 발언은 토라자의 노력을 망치는 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토라자가 소속된 일본 대형 기획사 자니스 역시 도움은커녕 오히려 망언을 했는데요. 자니스 아이돌 출신 히가시야마 노리유키는 자신이 MC를 맡은 방송에서 토라자의 미국 방송 출연 얘기를 꺼내면서 뜬금없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히가시야마는 토라자는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다. 그들의 성실함에 땀과 눈물의 결실이 결국 미국의 문까지 열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온 게 진짜 너무 대단한데요. 라며 마치 토라자가 초청되어서 무대에 선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그는 이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나라가 밀어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그들 같은 그룹이 나오는 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갑자기 한국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K-팝이 잘 나가는 데에 한국이 국책으로 아이돌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꽤 역사가 깊은데요. 2011년 NHK 기자 출신 키무라 타로가 방송에 나와 한류 열풍은 한국 정부가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를 조작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브랜드 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주도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국가브랜드위원회 측이 이에 항의하자 해당 TV에서 사과 방송을 내보내며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이미 사람들은 이 말을 믿어버렸죠. 게다가 이 논리는 일본 바깥으로 넘어가면서 미국과 유럽 등의 K-팝 팬들 사이에서도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근거 없는 허위였습니다. 세계에 주목받고 잘 나가는 한국이 부러워서 조작까지 한 일본. 그러면서 공중파 방송에서 자국의 아이돌이 미국 오디션 참가자로 나갔다며 치켜세우고 또 한국을 교묘하게 까내리는 모습이 참으로 추한데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미국에 관심이 탐이 났을까 안쓰럽기도 합니다. 특히나 토라자의 소속사 자니스의 멤버들은 이상하리만큼 한국에 자격지심을 보였는데요. 자니스 웨스트의 멤버 시게오카 다이키는 방송에서 사연 소개하는 중 친구에게 너무 인기가 없다. 어떡하면 좋냐? 라는 질문에 한국으로 가라 라는 황당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물론 주변 출연자들은 폭소했죠. 이들은 일본에서 인기 없는 사람도 한국에 가면 인기 폭발이다. 한국인은 일본인이라면 환장한다 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정말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BTS의 성공과 K-팝은 자니스의 유산이라는 마치모토 준, 한국은 미성숙한 나라라는 나카마 준타, BTS가 빌보드 간 걸 보면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아베 류헤이까지 자니스 연예인들은 한국에 대해 아주 심각한 콤플렉스가 있어 보이네요. 이에 얼마 전 일본 방송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김경주 교수가 공중파에 나와 일본인들을 참교육했는데요. 그녀는 한류를 말할 때 인터넷 같은 데서 맨날 하는 소리가 한국은 국책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국책이라고 하면 일본이 했잖아요 라며 일본인들에게 역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2010년부터 쿨재팬이라는 국책을 통해 일본 문화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하며 소프트 파워를 이끌려고 했던 일본의 계획은 당연하게도 대실패했는데요. 즉 자신들이 실패한 국적을 가지고 한국이 했다고 뒤집어 씌운 것이죠.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인 흥행과 성공 그리고 수상 기록을 두고도 한국 정부의 영화계 지원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느니 일본도 이런 영화를 수없이 만들었는데 판매하는 방법을 몰라서 뜨지 못했다느니 하는 소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책으로 이러한 문화 사업을 지원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죠. 김경주 교수 역시 이러한 지원은 어느 나라라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문화라는 건 그런 걸로 퍼지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경주 교수의 말처럼 정부의 지원은 중요치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국책이 아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죠. 정부가 지원한다면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간섭이 생기는 동시에 예술은 변모해버리고 맙니다. 국가 지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을 그리며 한국 사회에 민낯을 까발리는 기생충 같은 영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절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일본 영화는 자신들의 잘못이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함을 꽁꽁 숨기기에 매번 같은 색의 영화들만 나오고 해외에서 공감을 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성공이 국책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류는 국책이 아니었기에 국가 지원이 사실상 없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시작된 한류 국책 폄하는 오히려 우리의 성공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그들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일본은 잘 나가는 한국 견제하지 말고 부디 자신들의 내실이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